사과와 배와 같은 과일에 비해 묘목에서 첫 수확까지의 기간이 짧아 자금 회전이 빠르고 생식이나 포도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의 수요도 많아서 귀농인들에게 특히 사랑을 받는 작목 중 하나인데요. 알면 알수록 더 깊이 빠진다는 포도의 치명적 매력. 그 이유를 귀농 선배들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시원한 가을바람에서 달콤한 포도향이 묻어나는 경북 영천. 이곳에서 올해 희망을 수확하고 있는 3명의 포도밭 사나이를 만났습니다. 와, 정말 제 앞에 이렇게 탐스럽고 또 달콤한 포도 향기에 제 눈과 코와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것 같은데요. 우리 대표님들 어떻게 포도 농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예, 저는 네. 그 뭐 축산 쪽에 이렇게 관심이 많아서 이제 돼지를 좀 키웠어요. 한 15년 정도 키웠는데 우와. 그럼 키우다 보니까 쉬는 날이 너무 없어가지고 주변에 둘러보니까 포도밭이 굉장히 많더라고. 네. 아,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나 싶어가지고 작목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예, 저는 귀농 전에 네. 제조업을 했습니다. 제조업이요? 예, 그 제조업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귀농 교육을 받게 됐습니다. 그 귀농 교육을 받으면서 다른 작목에 비해 포도가 수확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천에 그 귀농을 하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많이 준다 해서 더더욱 거기에 이제 매료가 돼서 영천에 귀농하게 됐습니다. 전혀 영천에 연고지는 없으셨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연고지가 영천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예. 네, 우리 정혜옥 대표님은요? 저는 네. 주위에서 이제 참외 농사를 지어보라고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상조 참외는 알아주는데 네. 영천 참외를 알아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부모님도 생각하시는 게 차라리 아예 포도를 해보는 게 안 낫겠나. 이왕이면은 내 기술을 전수를 해줄 테니까 그 면도가 생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아예 포도로 작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포도는 묘목을 심은 지 3년 정도는 돼야 수확이 가능한데요. 그 동안 힘드시지는 않으신지? 저 같은 경우는 귀농하기 전에 여유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도밭을 사가지고 들어오다 보니까나 그 귀농 첫 해부터 네. 수확이 있어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포도밭을 그 구매를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죠. 아, 우리 신 대표님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 뭐 임대농을 한 3년 정도 했어요. 하면서 주위에 이제 괜찮은 밭을 이제 구입해서 한 5년 정도 걸려가지고 지금 심어가지고 지금 이제 한 4년 5년 차 이제 수확이 완료돼서 네. 지금은 꾸준하게 소득이 잘 오르고 있어요. 정 대표님은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저 부모님이 지금 그 포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포도 농사를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무를 새로 심어서 그 사이에 이제 소득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를 작목을 심어서 그 일부 소득을 좀 메꾸고 있습니다. 예. 과수 농사는 특히나 또 묘목에서 첫 수확까지가 굉장히 오래 걸려서 더 힘들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거든요. 포도 농사는 어때요? 포도 농사는 3년이면은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과나 배 같은 경우는 최소한 4, 5년 정도가 걸립니다. 유목을 기르고 가지를 쳐줘야 되고 포도 농사는 주기적으로 열심히 일할 때만 그때만 집중적으로 일해 주시면은 그 부분에서는 소득이 충분히 일어나거든요. 그렇구나. 포도도 이제 자꾸 해보니까 사과와 배같이 이제 이래 나무도 크고 이렇게 억센 게 아니고 이제 세심하게 손이 많이 가는 좀 네. 섬세한 작업을 예, 요한다 예, 이거죠. 예. 힘보다는 좀 섬세하고 여자가 물론 이제 잡아줘야 되는 거. 일을 안 하면은 네네. 뭐 상관없는데 네. 좀 더 많이 손을 대면은 내한테 이제 돌아오는 게 많으니까 좀 더 이제 섬세하게 손을 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최 대표님은 어떠세요? 포도는 3월부터 정전하여 5월, 6월, 7월 나무 관리를 해서 8월, 9월, 10월까지 수확을 하고 나면 1년 농사 끝납니다. 그러고 나면 시간의 여유가 좀 생깁니다. 자, 그러면 그 품종에 따라서 그 재배 시기, 그 다음에 소득이 좀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MBA 품종을 심고 있는데요. 3월에서 10월까지 지금 그 시기가 그 집중적으로 일도 하고 바로 소득을 일으킬 수 있는 기간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품종보다 좀 깁니다. 실제로는. 예, 저는 캠벨, 거봉, MB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다. 예, 예, 있습니다. 예, 거봉은 8월 초에, 네. 캠벨은 8월 중순에, 네. MB는 10월 말까지 수확합니다. 그러면은 수확 시기가 다 다르니까 소득도 꾸준하게 이어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8월, 9월, 10월까지 네네. 소득이 있으니까나 네. 뭐 생활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우리 대표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초보 기농인들에게는 어떤 품종이 좋을지 추천 좀 해주세요. 예. 네. 포도는 주로 그 미국 종과 이제 유럽 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종은 이제 세력이 좀 안정화돼 있고 유럽 종은 세력이 이제 좀 이렇게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초보 기농인들은 이제 미국 종 계통의 이제 캠베럴리나 MBA 같은 품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저는 그 영천이 주 장목인 그 MBA 품종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90% 이상이 MBA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캠벨러리는 네. 경례충에도 강하고 네. 또 관리가 쉽고 또 딴 포대에 비해서 수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캠벨러리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품종 선택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하는 것도 중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품종 선택 다음으로 그 중요한 작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알 속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을 골고루 솎아줘야만 하기 때문에 이제 포도가 이제 보통 한 뭐 100몇십 알 정도 달리면은 그걸 50알로 줄여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상당히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게 이제 당도를 높이는데 아주 이제 용이하게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정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처음 하시면은 나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 길게 자르시면은 나무만 엉성해지고 열매는 제대로 안 열리고 또 너무 자르게 자르시면은 이제 그 지금 동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것은 전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도 농사에서는 전정과 또 알속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병충해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요? 네. 지금 현재 뭐 농협이나 뭐 이렇게 농약방이나 농협기술센터에서 그 충분한 예보를 해주면서 홍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뭐 크게 걱정을 안 하면서 그 시기적절하게 농약을 치면은 뭐 방제가 다 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정 대표님은 병해충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웃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요. 네. 옆집에 약을 치면은 따라서 쳐야 됩니다. 여기에서 녹균병이 걸리면은 중요한 것도 우리도 녹균병이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을 타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옆집과 친하게 지내면 아무래도 정보를 많이 공유하고 그렇게 하면은 뭐 병충해 방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맛있는 포도를 생산하는 기술 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 대표님. 예, 캠벨러리 같은 경우 다른 사람들은 그 한 나무에 2송이를 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송이를 달아서 네. 알도 굵게 하고 송이도 굵게 하다 보면은 무게도 더 나갑니다. 그리고 송이를 하나 달다 보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수확이 좀 빠릅니다. 그래서 수확이 빠르다 보니까 뭐 수입도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신 대표님은요? 지금 이 센터나 이제 진흥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관련 동영상이나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가면은 굉장히 좋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고 나서 현장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면은 아주 좋은 이제 품질의 포도를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기농에서 지금 계속 이제 그걸 해보니까 지금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생산한 포도의 판로와 또 마케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판로를 개척을 굳이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판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 해도 충분히 이제 농협이나 뭐 이런 판매하는 곳에서 충분히 잘해주기 때문에 전문화돼야지 이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농협에 지금 위탁 판매를 하고 있고요. 또 영천시에 여기 도매시장에 지금 내놓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 포도밭 옆이 바로 큰 길 대로변이라서 거기서 이제 솔솔찮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포도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바로 직거래로. 네, 그렇다면 최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 예, 저 같은 경우는 경매장에도 내고 그 귀농 전에 네. 그 지인들을 통해서 네. 개인 판매를 해보니까 소득이 더 좀 나았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래 택배를 보내다 보니까 포도가 이제 터진다는 네네. 그런 이제 얘기들이 와서 제가 그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각 지역에 그 주문을 이렇게 받아서 제가 차에 직접 싣고 어유. 그 호호 방문하다시피 해서 이제 판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소비자도 이제 좋아지고 네. 저희도 주문이 많이 들어서 뭐 소득이 더 좋아졌습니다. 자, 오늘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우리 포도를 준비하는 예비 귀농인들에게 한 말씀씩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 대표님부터. 예. 귀농하실 때는 충분히 이제 그 자기 귀농할 지역에 사전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떻게 어떤 품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그 토질이 좋은지를 충분히 좀 숙지를 좀 하셔가지고 이제 현재 하고 계시는 이제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한 3년이나 5년 정도 계획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네. 생각은 제 어떠세요? 생각으로는 그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예, 네. 아주 중요하죠. 기술센터에 문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저같이 부모님이 직접 포도 농사를 짓고 계시든지 그런 분들이 저희들이 멘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귀농은 욕심을 버리고 시작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게 되면은 그 실패할 확률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분히 교육을 좀 받고 네. 또 귀동냥도 좀 하고 네. 또 선배 귀농인들에게 또 자문도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귀농을 착실히 준비한다면은 큰 어려움 없이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들께 정말 너무나도 귀중한 포도 농사에 대한 정보를 또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놓친 정보는 없는지 포도 박사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포도 생육기인 여름철에 비가 많이 와서 병과 생리장애 발생이 많으며 휴명기인 겨울철이 추워 동해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림 등의 시설 재배를 하여 병과 생리장애를 예방하고 동해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 재배를 하면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유럽정 등의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어 농가 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도는 생과로도 훌륭한 과실이지만 가공적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포도의 70% 정도가 가공 원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포도 주스, 포도주, 발효 음료 등 건강기능성의 가공 제품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으며 그 생산량과 소비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 포도. 생과에서부터 잼, 주스, 식초, 그리고 와인까지 그야말로 변신의 달인인데요. 예비 귀농인 여러분, 오늘 귀농 선배님들 말씀 꼭 기억하셔서 포도처럼 달콤한 성공하시길 기대할게요.